자, 안녕, 제자들아. 훈민정음, 순한 맛을 지금 찍어서 올립니다. 훈민정음 순한 맛은 쉬운 버전. 훈민정음에서 굉장히 쉬운 버전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중세국어에서 훈민정음이 많이 어려우면, 순한 맛 동영상을 좀 보고 들으세요. 이거 매운맛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순한 맛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하기보다는 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진짜로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좀 천천히 설명할 거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잘 모르면 이거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순한 맛, 쉬운 거, 화이팅! 자, 중세국어 해볼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인데 세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 이거는 세종이 죽은 후에 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종이 살아있었을 당시에는 세종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 임금님이라고 전하 이런 식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한문으로 써 있는 거였는데 이제 자기 아들, 세종의 아들 세조가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세종이 한 훈민정음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훈민정음 할 때 이 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애민정신이라 그래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만든 바른 소리잖아.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는 얘기고, 일단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자,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법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한자를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20년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 그러니까 외국말을 표기할 때 어떠한 규칙을 두고 표기를 하잖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발음 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주스라고 쓰냐? 이런 걸 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주스라고 쓰는 게 맞거든?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의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것처럼 한자를 표기할 때의 규칙을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한자만 표기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건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런 식으로 한자만 표기를 했는데 이제 이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대건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것처럼 옛날 중세시대 때는 이제 표기했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받침이 없으면, 글자에 이제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받침이 없으면 받침을 채워줬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얘를 집어서 얘를 채워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의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세종대왕이잖아. 그럼 이거 원래 세거든? 이렇게. 근데 받침이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그 표기는 이렇게 하고 얘를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 그냥 이렇게 세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빈 공간이니까 채워준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날짜를 예를 들어볼게.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게 오늘 10월 3일이라는 글자를 쓰면 이렇게 쓰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제 이응을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건 빈 공간이잖아. 빈 공간이 좀 이상하니까 이응을 넣는 거야. 10할 때 이 이응은 빈 공간 아니잖아.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것처럼 이제 글자 앞머리에 여기 지금 엉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 글자 앞에 이렇게 오는 이응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침에 있는 이 이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야 원래 어라는 글자야.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받침을 채워준 게 이제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썼어요.
발음하는 대로는 어디서 썼냐면, 여기,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둥국에 달아 할 때, 원래는 중국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중국 애들이 중국이라고 안 해요. 듀얼 이렇게 얘기해요. 듀얼. 我是中国我是韩国 이렇게 듀얼 이렇게 얘기하거든.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듀얼 이렇게 써주는 걸 동국정어식 한자 표기법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애플이라고 쓰잖아. 근데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쓰면 elbow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건데, 일단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종어종 훈민정음에 있는 모든 한자는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에 맞게 써요. 그러니까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자들이 이렇게 있잖아. 다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법에 맞춰서 썼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받침이 없으면 받침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놔야 될 건 지금 요 글자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애는 위에 꼭다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녀석은 꼭다리가 있지 않잖아. 사실 이 세종 할 때도 꼭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10월 3일 할 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발음했으면 이렇게 썼어요. 이걸 옛 이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 채워놓는 녀석 있잖아. 이건 그냥 이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앞에 있냐, 아니면 받침에 넣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빵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빵이라는 글자는 받침이 이제 있잖아. 그러면 빵, 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고기라는 말은 이제, 고기는 한자가, 그러니까 한자로 예를 들면, 한자 또 뭐가 있을까? 학교라는 말이 있으면, 학교는 한자니까, 그럼 교 이렇게 쓴 다음에 받침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읽을 때 학교라고 읽어요. 그래서 받침을 이제 원래 없는 거 넣을 때는 동그라미를 넣고, 그 다음에 진짜로 존재하는 녀석은 이제 위에 조금 올라와 있는 예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동국정어식 한자 표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이 할 때, 이제 나랏 할 때 이거 시옷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번역하면 의예요. 이게 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지금 격조사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 주격조사도 있고 하니까 격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금 넘겨서 들어도 돼요. 일단 페이지에다가 내가 격조사를 따로 하나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에다가 따로 격조사를 설명을 할 거예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혹시 알고 있으면 격조사 넘어가도 돼요. 자, 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녀석이에요. 자격을 부여해주는 녀석이에요. 자격을 부여해주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축구를 하는데 이제 누가 주장인지 모르잖아. 그럼 누가 주장인지 알려면 축구할 때 주장이 노란색 완장을 차고 있단 말이야. 그럼 노란색 완장을 찬 사람은 주장이겠지? 그럼 이 노란색 완장을 우리가 격조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 반이 이렇게 있는데, 한 반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6명 있어. 근데 여기서 반장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누가 반장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야, 오늘 우리가 반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애를 반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원래는 이 1번 아이가 반장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그럼 1번 애는 반장이겠죠? 근데 이제 이 명찰을 떼서 다음 날에는 여기 6번 아이한테 줬어요. 그럼 6번 아이가 반장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반장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서 주어 명찰이라고 해볼게요. 문장에서의 주어, 그러니까 제일 누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어 명찰이 있는데, 주어 명찰을
조사를 다른 말로 조사라고 해요. 그럼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어격 조사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주어격 조사가 이나 가에서 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명찰을 달고 있으면 얘네는 주어인 거야. 그러면 1번 아이가 잡아 1번 여기 2를 붙여서 2라고 이렇게 하면 이 1번은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1번이 어쩌고저쩌고해서 6번 을이라고 하면 을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을이라는 건 목적, 어떤 이제 문장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어격 조사예요. 그럼 을이 붙었으니까 6번은 목적어처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명찰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명찰을 바꿔볼게요. 1번을 6번이 이렇게 하면 2번은 이 6번이 2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주어인 거고 얘는 을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인 거예요. 이걸 격조사라고 불러요. 격조사는 건 명찰 같은 거거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럼 관형격 조사라는 건 관형어라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건 순한맛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시대에서는 이렇게 생겨놓은 걸 붙였어요. 좀 웃기지, 생긴 게. 그래서 의가 아니라 중세 때는 시옷을 붙였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무정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 무정명사에게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정명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에 붙일 때는 시옷을 붙이고 살아있는 거에 붙일 때는 또 이렇게 생긴 거 붙였어요. 그래서 무정명사에 붙이는 이제 시옷을 붙였다는 거고, 그 다음 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할 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는 게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요걸 따로 떼서 저기 붙어 있는 점을 방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방점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점을 안 찍으면 평성이라고 해서 낮게 읽어요. 점을 하나를 찍으면 우리가 이제 높은 소리 거성이라고 해서 높게 읽어요. 점을 두 개를 찍으면 상성이라 그래서 낮았다가 높아지게 읽어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점이 없죠? 그럼 낮게 읽어요. 점이 하나 찍었죠? 높게 읽어요. 점 두 개 찍었죠? 낮았다가 높아지게 읽어요. 다시 낮게 읽고 높게 읽어요. 그럼 이 말 읽으면 나, 낮, 마할, 사, 미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높낮이를 써서 뜻을 구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높낮이를 써서 사투리 쪽에서는 뜻을 구별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가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뜻이 구별된단 말이야. 그래서 높낮이로 뜻을 구별했다. 옛날에는 근데 그걸 표기해줬다라는 거고, 말씀이가 돼 있는데, 이 짝대기 이, 이렇게 생겨보는 게 주격조사예요. 자, 요거 주격조사인데, 주격조사가 원래는 아까 봤지만 명찰. 주어를 만들어주는 명찰에는 현대에는 이나 가에서 깨서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거 한 개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 한 개만 썼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도 사용하는 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자, 앞말에 어떤 받침이 있으면 이걸 쓴 다음에 이어 적어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걸 쓰는데, 근데 이걸 썼는데 이게 앞말에 붙을 수 있잖아요. 잠깐만, 붙을 수 있으면 붙여요. 자, 근데 앞말이 이렇게 있는데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붙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써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략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거든. 안 써요. 예를 들어줄게요. 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지우고 예를 들어주면 자, 요거
안 줬어 됐다요. 자, 요거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써요. 동물원에 가면 기린이 있단 말이야. 그럼 중세시대 때 똑같이 기린이라고 써. 그 다음에 이었어요. 기린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말씀하고 이를 이렇게 적었잖아. 그럼 이 말은 원래 말씀이에요. 근데 받침이 있으니까 이어 쓴 거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이어 적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그거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짝대기만 그어요. 예를 들어서 사, 자, 가라는 말이 있으면 사, 자에다 짝대기 이렇게 긋거든. 근데 이게 앞말에 붙으면 붙여 이렇게. 좀 웃기지. 근데 붙으면 붙여.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낙타라는 말이 있으면 낙타에다가 짝대기를 해서 낙태 이렇게. 부처라는 말이 있으면 부처가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채 이렇게. 좀 웃기지만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앞말에 붙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박쥐라는 말이 이렇게 했거든. 박쥐가가 이렇게 있는데 중세시대 때는 박쥐에다가 짝대기를 붙여야겠지? 근데 이거는 붙지 않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이런 글자 없잖아. 그러면 안 써.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격조사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올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 달라, 중국과 달라가지고 순한 맛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할 거예요. 중국과 달라버렸어. 잘라서 문자가 서로 사맞띠. 자, 이것도 좀 하나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 사맞다, 서로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맛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써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붙인 형태인데, 이거 줘보면은 원래는 치읓이잖아. 근데 이제 치읓으로 썼단 말이야. 옛날에는 글자의 받침에 글자 받침을 쓸 때 아주 옛날에는 전부 다 쓸 수 있었어요. 이걸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불렀어. 다 쓸 수 있었는데 이때 훈민정음 당시에는 글자 받침에 8개밖에 못 썼어요. 이거를 팔종성 표기법이라고 불러. 종성이 받침이거든. 그 8개가 뭐냐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짝대기 이렇게 그려줘야 돼. 짝대기 있는 게 진짜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개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꽃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꽃은 이 8개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썼는데 훈민정음 때는 8개가 없으니까 얘를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받침에 이상, 받침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썼는데, 이게 그래서 8개로만 바뀌어 있는 팔종성 표기법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러한 까닭으로 자, 우리가 이때 당시 훈민정음에서는 의미의 이동이라는 게 있고, 의미가 축소된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 예시에서는 이걸 외주로 물어보고, 이거 외에도 의미가 이제 축소됐으니까 반대로 확대된 것도 있고, 의미가 소멸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이런 전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 들어봤나? 이런 까닭으로란 뜻인데, 그러니까 because 이런 뜻인데,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소멸된 거고, 의미에 축소된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못할 놈이 할 때 이게 의미가 축소된 건데, 옛날에 놈이라는 글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현대의 노음이라는 글자는 남자를 약간 낮게 보는 거야. 비꼬아서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에서 이만큼 있는 모든 사람에서 남자는 이제 반만이니까 요만큼에다가 그 안에서도 낮게 보는 거니까 되게 작아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줄어들어 버렸지. 이걸 의미 축소라고 보고 의미의 이동이라는 건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현대 국어에도 있는데 원래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의미가 이동됐다고 하는데 여기 어린이란 말 있잖아. 그럼 어린이란 단어는 현대 국어에서는 뭘로 사용되냐면 나이가 어린이라고 쓰여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어리석은이란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란 말은 옛날에 쓰던 말하고 지금에 쓰던 말이 서로 다른 의미네? 다른 의미면 그러니까 글자는 있어요. 글자는 있는데 의미가 서로 다르면 이건 의미가 이동되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저 엄마한테 이르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뭐 말하다 엄마한테 이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때 내가 방금 이거 어떻게 읽었냐면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럼 하는 바가 있어도인데 바가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이게 가를 뭐라 그랬지? 주어를 만들어주는 명찰이라 그랬지. 그럼 주어를 만들어주는 명찰은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가가 없고 이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이렇게 쓰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쓰고 앞말에 붙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못 붙이면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게 앞말에 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를 이렇게 쓴 거고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 여기서 좀 알아놔야 되는 게 일단은 글자를 쓰는 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하나는 글자를 쓰는 방법에서 일단 하나는 가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하나는 세로로 쓰는 거예요. 현대에는 가로로 쓰는 건 하고요. 세로로 쓰는 건 안 해요. 가로로 쓰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각자병서라는 게 이거 흐리게 나오지? 하나는 각자병서라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합용병서라는 게 있었어요. 자, 가로로 쓰는 걸 병서라고 불렀어요. 세로로 쓰는 건 연서라고 불렀어요. 각자병서는 합용병서랑 이렇게 근데 각자병서는 이거 지금도 써요. 쌍기역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 쓰는 거. 쌍디귿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 쓰는 거. 우리 쓰잖아. 똥 이렇게 쓰잖아. 합용병서는 다른 거 두 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쓰잖아. 닭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두 개 쓰는 게 합용병서예요. 지금도 해요. 그리고 연서는 안 하죠. 연서는 글자를 위아래로 쓰는 건데 이렇게. 근데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위아래로 쓰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난 리을 기억을 위아래로 써야지 해서 이렇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연서라고 불러요? 위아래로 쓰는 걸. 뭐 어쨌든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쌍기역이라는 이 각자병서는 받침에도 올 수 있고 앞에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깡 해서 올 수 있고 악 이렇게 해서 받침에도 올 수 있거든. 근데 합용병서는 받침에밖에 오다. 예를 들면 여기 리을 기역 이런 글자는 없어요. 받침에는 이렇게 오지만 근데 중세시대 때는 얘가 이렇게 첫 번째 글자로 올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걸 말, 두, 말머리에 자음이, 자음이 모두 군대처럼 집단으로 올 수 있었다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자음군 마침내 자기의 뜻을 쉽게 능히라는 뜻이에요. 쉽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의미가 줄어들었어요. 놈이 하니라 많았다. 자기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글자를 모르니까. 이 내도 내가 아니라 나가. 그래서 가는 없었으니까 나이 주격조사 붙어가지고 내라고 한 거예요. 옛날 국어에는 내라는 글자가 없어요. 사투리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나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가 그렇게 안 왔어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다 사투리에 썼어. 그래서 나가 내가 이를 근데 르리라는 글자 봐봐. 이 르를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명찰거든.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데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명찰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았어. 지금은 을과 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빵을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있었어.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있었어. 그래서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는 얘를 쓰고 언제는 이걸 쓰냐?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자, 양성모음. 좀 따뜻한 음성, 조금은 차가운. 이렇게 모음을 나눠놨어. 그리고 중성모음, 아무것도 아닌 거.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인데 따뜻한 모음은 이렇게 생긴 거. 아래아, 오, 아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음성모음은 우,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 좀 더 넣으면 요, 야, 에 이런 거. 요, 여, 에 이런 거. 중성모음은 요거 이렇게 하나. 얘네들을 단어 안에서 맞췄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고는 여기 양성모음이지? 기는 중성모음이니까 맘대로 써도 돼요. 그럼 고를 썼으니까 이 뒤에 올 말은 양성모음이 뭐가 와야 되잖아. 고기를 이라고 쓸 거면 를 하고 을을 안 넣고 아래를 넣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빵이란 말 볼까? 빵. 그럼 아로 끝났잖아 여기. 그럼 빵에 잼을 발라먹자 할 때 에는 얘를 썼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과자도 얘인데 얘로 해야 되는 거겠지? 금붕어? 그래. 그렇지. 금붕어는 차가운 데 사니까 음성모음. 금붕어를 이란 말 쓸 거면 이 짝대기 얘 놓고 아래아가 아니야. 이렇게. 금붕어에 하면 금붕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걸 맞춰주는 걸 모음조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이제 위하여 어여삐 이것도 의미가 이동된 건데 지금의 어여삐란 얘기는 예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불쌍하게 여겨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글자는 있고 단어의 의미만 달라지면 의미의 이동이라 그랬지. 그래서 의미가 좀 이동됐어요. 내가 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우리는 24글자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28글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4글자는 뭐가 있을까 하면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아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반치음. 이렇게 생긴 거 예디음. 이렇게 생긴 거 여린 히읗. 이렇게 4가지가 지금은 없어졌다. 예를 들면 여기 아래에 썼죠? 지금 없잖아. 없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게 훈민정음에서는 반치음 쓴 게 없어요. 여린 히읗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엄청 앞에 있었거든. 세종어조의 훈민정음 할 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는 거 4개를 이제 봤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리을이라는 글자 있죠, 지금? 기억이라는 글자 있죠, 그쵸?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리을 기억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우리가 이 리을 기억이라는 글자를 현재 쓰고 있는 24글자 안에 넣진 않잖아요. 왜냐면 리을 따로 기억 따로 그냥 합쳐놓은 거니까. 그것처럼 비읍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응이라는 글자도 있잖아. 근데 이걸 옛날에는 세로로 연서해서 세로 쓰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글자를 이 28글자에 넣진 않아요. 그냥 글자를 조합한 것 뿐이에요. 글자를 그냥 조합해 쓴 거니까 여기 따로 넣진 않아요. 없어진 건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세로 20자를 8자를 만들어서 사람마다 하여 여기 썼죠. 여기. 이거를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글자를 위아래로 쓸 수 있었다는 거야.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여기도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그러죠. 말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었던 거야. 말머리에. 자, 근데 이 어두자음군에서 알아놔야 되는 거 우리가 명사형 어미를 썼다. 자, 이 어미가 뭐냐면 꼬리란 얘기인데 말꼬리거나 말꼬리.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에는 꼬리가 있어요. 꼬리를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는 꼬리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먹다라는 말에서 이 다가 꼬리거든. 얘는 바꿀 수 있어. 먹고 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막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걸 꼬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꼬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음을 넣을 수 있어. 미음이라고 생각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미음이라는 꼬리나 기라는 꼬리나 음이라는 이런 꼬리들이 있어요. 얘를 붙일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쓰다. 그럼 씀 이렇게 만들거나 쓰기.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옴이나 움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왜 2개나 있을까? 그러니까 모음조화 때문에 그래요. 모음조화 때문에 아까 봤잖아. 모음조화라고 이제 맞춰줘야 된다고. 우리가 금붕어는 차가운 데 사니까 금붕어 차가운 데 사니까 얘네들은 음성 모음인 거고 태양 보면 어때? 태양 따뜻한 거 양성. 태양 보면은 막 졸라 멋있어 막 와 이러잖아. 아래야 와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양성 모음인 거고 이렇게 나눠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에 따라서 이 2개를 나눴었거든요. 이 쏨이라는 글자를 보면 의가 원래 이렇게 달려있잖아. 쓰다라는 말이니까 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을 넣어줘요. 그러면 숨이라는 글자가 나올 테고 뒤에 우리가 애와 애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 붙여줘야 돼요. 그럼 애를 붙이면 숨애인데 옛날엔 이어 적기를 했으니까 숨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명사형 어미를 썼다. 날로 써서 편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중세국어예요. 정리해서 잘 나오는 거 얘기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동국적어식 한자표기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주격조사가 생긴 게 좀 달랐다. 이밖에 없었고 얘를 이렇게 쓰거나 쓰지 않았다. 그리고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 의미가 다른 게 있었다. 의미가 어린, 어리석은, 이제 어여삐, 불쌍한 이것처럼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명사형 어미가 지금하고 달랐다. 지금은 미음 같은 건데 옛날에는 이제 옴이나 움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명사형 어미가 이제 많이 달랐다.
그리고 말 글자가 가로로 쓰는, 지금도 가로로 써요. 근데 옛날에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머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글자를 이제 세로로 적는 연서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는 없지만 순경은 비읍 같은 글자가 있었다. 28글자면 사라진 4글자는 아래야. 그 다음에 반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 이렇게 4가지가 현재 사라졌다. 요 정도가 좀 중요해요. 순한 맛을 지금 찍은 거고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이걸 잘 이해하면 매운맛도 찍어서 올릴 거니까 매운맛도 이어서 보시면 돼.